안녕하세요. 원터기어 김정윤입니다. 최근 BMW, 벤츠, 포르쉐 관련해서 저희가 전기차 관련해서만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연차 관련해가지고 그들의 전망이 어둡다, 그들의 경쟁력이 떨어졌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독일 브랜드의 내연차는 여전히 막강하고요. 대체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독일 브랜드의 내연차는 가성비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배기량 대비 가격은 상당히 비싸지만 그만한 가치를 제공해주는 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독일 브랜드에서 주는 성능적인 강점, 그리고 상품성,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따라가서 대체제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모델을 만드는 브랜드가 내연차에서는 거의 없다. 특히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공학적인 완성도 면에서는 거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벤츠 말할 것도 없고, BMW도 스포츠성에 있어서, 스포츠성 저희가 G80 관련해가지고 스포츠성 많이 좋아졌다, 두루두루 사용하기가 좋다 하는데, 모든 G80이 쓴 게 그래도 정확하게 이 급에서 제대로 된 스포츠성을 좀 맛보고 싶다 그러면 530i, 출력 낮지만 530i로 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내연 자동차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비클 다이나믹스와 경량화는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제어를 보시면은요, 530i가 1695kg이고요. G80 4기통 모델, 터보 모델이 1790kg, 95kg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서 오는 거동 차이 명확하고요. 그리고 또 스포츠 세단에서 일궈왔던 그들의 비클 다이나믹스,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보다 재밌게 즐기려면 그쪽으로 가시고, 옵션이 좀 더 많고 좀 더 높은 출력에 두루두루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슷한 가격대에 조금 더 동력 성능이라든지 옵션 이 부분에서 어떤 득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네시스 G80도 괜찮습니다. 이런 정도고. 자, 그 다음에 벤츠가 E클래스든 S클래스든 동급에서 BMW보다 스포츠성이 좀 떨어진다, 회두성이 좀 떨어진다, 고속 안정감은 좋은데, 요게 보시면 공차 무게가 벤츠는 극도의 어떤 경량화보다는 그들에게 고객에게 전달해주는 그 제품의 컬러, 철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BMW보다 공차 무게는 살짝 좀 무겁게 갑니다. 이런 데서 오는 약간의 차이지만 이게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관점에서는 독일차의 경쟁력이 아직 내연차 부분에서는 뛰어나다, 대체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기차에서 얘기하는 걸 전체 그들의 상품성에 투영해서 독일차 기술력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내연차 가운데서 스포츠 세단 좋을까요? 예산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면 독일차 정도는, 이렇게 되면 저희는 작은 차를 원하시면 340이고요. 큰 차 원하시면 5 시리즈 가운데 스포츠성 좋은 거. 그 다음에 SUV면은 X5 이렇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이제 포르쉐로 가시면 내연차 부분에서는 만족하시면서 타실 수 있다. 근데 지금 시기가 애매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 자동차 시장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그리고 또 기술 표준이 어떤 식으로 해서 대중화가 될지 몇 년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되는 예민한 시기니까, 이걸 구태여 강조해서 이걸 하세요 이렇게 사라고 하는 건 뽕뿌질이라 그러죠. 그걸 안 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독일 기업이 지금 전기차 분야에서 후발주자로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인데, 한번 생각을 달리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연 자동차가 지금 국제 정세,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에서 니켈 주요 수출국이라서 니켈이 크게 요동쳤죠.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고, 또 원자재 가격이 또 코로나 사태에서도 불안한데 더 불안해지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2년 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니켈, 코발트, 망간까지, 그리고 또 알루미늄 합금, 철강, 그 다음에 카본 관련된 소재들, 신소재들, 이런 것들이 다 올랐어요. 뿐만 아니라 케미컬류를 비롯한 그 외의 원자재들도 다 올랐고, 실리콘을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된 수급도 원활하지가 않고, 이거는 내연 자동차가 퇴출이 돼야 된다. 그래서 2030년 디젤 퇴출시키고 2035년 가솔린 퇴출시키고, 이거 논의하기 바로 이제 파리 기후 협약 이후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상한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상한 상황이 아니라서, 이렇게 엄청난 변수가 발생했을 때도 내연 자동차를 이렇게 퇴출하는 게 과연 이런 국제적인 정세, 불안한 세계 상황에서 볼 때 그 수순을 밟아 나가는 게 맞는 거냐라는 논의가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연차의 퇴출 시기가 조금 더 뒤로 연장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최근 그 올리버 집세 회장이 인터뷰를 한 내용을 저는 속으로는 그 무슨 얘기인지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만약에 BMW 회장,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 입장이라 그래도 지금까지 기술을 선도해 온 그런 기술 선행 업체로서 내연 자동차의 시대에 종언을 고하고 새로운 전동화 시대로 넘어가는 이 상황 자체가 아마 마음속에서부터 거부감이 들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핵심도 이렇게 불안한 국제 정세에서 전기차 한쪽으로만 전 세계가 그걸 바라보고 달리게 되다 보면 급작스러운 세계적인 소요라든지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이런 변수가 발생했을 때 인류가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누려왔던 이동수단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이 흔들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좀 더 균형 발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 있게 기간을 좀 재설정해 달라라는 촉구예요. 다시 한번 퇴출 시기를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만 몇 년이라도. 지금 상황으로 보면 조금 그런 논의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내연차가 퇴출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LCA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에 의거해서 전체 자동차의 생애죠. 그러니까 소재를 채굴하고 이걸 가공해서 자동차를 조립해서 만들어서 출고를 해서 소비자들이 사용해서 폐기할 때까지 전체 전생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한 대당 평균 잡아서 중형차 한 2000cc급 그 정도 기준으로 보면 이산화탄소가 40톤 정도가 나옵니다. 전기차는 배터리를 채굴하고 이걸 배터리를 만들어서 공장에서 조립해서 생산해서 고객에게 인도되고 요거를 폐기하고 다시 재활용하는 전체 이 LCA 주기를 통틀어서 딱 절반 수준인 20톤 정도다. 그러니까 LCA를 놓고 보면 탄소 배출량이 거의 내연차가 2배니까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연차의 어떤 성능이나 공학적인 완성도는 올라갔으니까 탄소를 비약적으로 줄일 수 있는 뭐 바이오 오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퓨얼 또 그 이상 효율을 내는 그런 대안들 연료 계통에서의 어떤 혁신 그리고 자동차의 동력 계통의 혁신 이런 것들 한 번 더 시도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전체 LCA를 한 20톤대 뭐 전기차 수준까지 내리지는 못하더라도 거의 근접하게 내리게 되면 대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대안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내연차의 퇴출을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앞으로도 내연차와 전기차가 균형 발전을 하니까 사람들의 이동수단에 있어서 취사 선택이 가능해지는 건데 지금 이제 국제적인 정세라든지 세계적인 분위기가 너무 EV 쪽으로 가고 있고 투자금이 워낙 그쪽으로 몰리고 있으니까 기존의 레거시들도 아 이게 방향인가 보다 해서 처음에 당황을 한 거죠. 당황을 하고 이쪽으로 가서 우리도 전동화 정책 발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지금 서둘러 발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도 자체가 내연차를 팔지 못하겠다 하니까 벌써 족쇄를 딱 채워놓고 시작을 하니까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생각해서 반전으로 한번 우리가 보자는 거지. 그 전기차가 왜 방향이 됐고 전기차가 왜 앞으로 투자 포인트가 됐고 그리고 또 인류가 나가야 될 차세대 모빌리티가 되느냐. 테슬라 같은 기업이 나왔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기업이 워낙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나와서 격차를 엄청나게 막 7년 10년 벌려버리니까 와 이건 뭐 방법이 없겠는데 이거는 뭐 답이 나왔는데 이렇게 딱 단정을 짓고 앞으로 방향은 EV다. 그래서 기업들도 더 뒤지기 전에 경쟁력을 가지고 이들을 압박하자. 따라가자. 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럼 반대로 내연자동차가 한 번 더 도약을 해서 내연자동차의 가치, 내연자동차가 가장 문제가 되는 환경 문제, 탄소라든지 오염물질 배출 이런 거에 대한 획기적인 도약 이런 것들이 있어서 명분이 있으면 돼요. 명분이 없기 때문에 내연자동차가 퇴출이 되는 건데 명분을 만들면 되거든. 명분이라는 것은 LCA 전체 주기를 통틀어서 야 이거밖에 안 나와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굳이 뭐 전기차로 갈 필요 없잖아. 이거 풀어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시도를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앞선 기업들, 내연자동차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 정말 이거 없어지기 아깝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리고 또 관련해서 산업군에 종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이건 아닌 것 같아 해서 없애버리고 전환을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어떤 시대에 맞게 해결책을 찾아서 기존의 개발자들, 생산업 종사하시는 분들, 유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관련해서 그 수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본격적인 그 해결책을 찾는 이런 시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야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방식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또 언제 코로나 같은 사태, 언제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사태가 벌어져서 급작스럽게 배터리 관련된, 그리고 또 소재 관련된, 또 전기차 시대에는 시스템 반도체가 무엇보다도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요동쳐서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그때 내연 자동차 그만두고 사업 중지해가지고 다 전환했을 때 뭐 사람들의 발이 묶일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생길 수도 있어. 뭐 반드시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시는 것도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런 코로나 사태와 전쟁, 국제적인 그런 전쟁만으로도 이런 영향이 지금 전 세계가 다 커넥티드 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고려해서 퇴출 시기를 다시 한번 조정을 해야 될 시점이 왔어요. 그래서 2030년, 2035년 요거를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몇 년이라도 그 퇴출 시기가 조금 뒤로 조정이 돼야 되지 않냐. 예. 그리고 뭐 EV는 EV대로 제갈 길 가고, 내연자동차는 내연자동차대로 살아남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서 그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여서 결과적으로 두 형태가 이렇게 투 트랙으로, 난 전기차로 그냥 계속 갈 거야, 아니면 뭐 난 내연차가 좋아하는 이런 소비자들의 욕구가 당분간 적어도 한 20년 정도는 유지가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아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상황이 이러니까 그 트렌드를 보여드리고 전 세계적인 흐름을 읽어드리려다 보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기보다는 보여지는 현상에 집중을 해서 하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독일 기업, 포르쉐, 벤츠, BMW, 아우디 뭐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내연차 엔지니어링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밸류는 아직까지 내연 자동차가 전체 시장의 한 9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막강합니다. 여러분들이 혼돈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제 5년 후, 10년 후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벌써부터 그들이 망했다, 그들이 뭐 도산,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생각을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어느 분야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섹션, 그리고 또 그 주제, 이런 것들을 항상 골자를 이렇게 쭉 유지하면서 그 내용들을 따라오시면 혼돈하시는 일이 좀 적지 않게 싶습니다. 오늘 몇 가지 우려가 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잠깐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